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7일 신문의 날입니다. 오전 11시입니다. 1시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인 위기를 만났구나 하는 느낌을 듭니다. 단 이것은 정치적 위기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힘이 진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여당의 패배로 레임덕으로 바로 직진할 가능성을 지금 현재 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아직 1년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김기현 체제가 심각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오늘 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항상 그렇듯이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를 하니까 매우 신뢰도가 높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31%, 부정 61%입니다. 2대1 스코어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정의당 5%, 무당청 28%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결과를 기대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다수 당선을 원한다. 36%입니다.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 다수 의석을 원한다. 50%입니다. 50대 36으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현 국회의원 재당선을 원한다. 29%, 다른 사람 당선됐으면 좋겠다. 48%, 물갈이론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 잘했다. 33%, 좋지 않게 본다. 48%입니다. 종합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에 대한 이 지지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그 계기가 한 달 전에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정당 지지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요한 부분을 몇 개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째가 외교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3%. 그 다음에 일본 관계를 잘못 운영하고 있다가 15%. 외교입니다. 외교에서 잘못하고 있다. 이것은 징용공 배상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우리가 배상한다 해가지고 아주 쾌도난마식으로 딱 정리를 했는데 한일 관계를 복원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야 되는데 그래야 사실에 맞는데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반일 선동에 다수 한국인들이 넘어가고 있다. 이건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했고 국민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제3자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서 표를 행사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반면에 대통령이 잘한다는 이유는 외교 잘한다, 일본 관계 개선 잘한다 이렇게 딱 나눠졌습니다. 일본 관계 개선 요걸 딱 두고 진영 논리로서 완전히 국론이 지금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지금 비슷합니다.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2%. 이거 지난 연말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한 10%포인트 리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바뀐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당대회였습니다.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함으로써 통합의 전당대회가 된 게 아니라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는 김기현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장제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친윤 반윤 몰이를 하고 나경원, 안철수, 이준석을 몰아내는 과정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철수는 국정 운영의 적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자, 그런데 안철수는 중도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은 보수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젊은 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 다 몰아내고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이제 이준석 몰아냈다고, 김기현 당선됐다고 좋아하던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몰아내고, 이준석 몰아내고, 나경원 몰아내고, 남으니까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20대, 30대 중도가 도망가 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1년이란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희망은 어디 있느냐?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그래도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27%, 인천 경기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30%, 더불어민주당 35%.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 여기 의석수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여당이 다수 당선되면 좋겠다. 36%. 야당이 다수 당선되면 좋겠다. 50%입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은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제1당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볼만 합니다. 자,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다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40%, 민주당 등 야당이 당선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50%입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가 35%,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가 50%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상당한 차이로 밀리는 걸로 나옵니다. 이 조사는 정당 조사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도, 충청권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37.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 39%입니다. 전라도에서는 여당 다수 당선은 9%밖에 안 되고 정부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된다. 75%나 됩니다.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 당선 원하는 사람이 52%, 야당 당선 원하는 사람이 29%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이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여기서 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 다수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41%인데 반해가지고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 당선되기를 원하는 여론이 48%입니다. 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울산의
울산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서 구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진 사실이 하나 대표적인 겁니다. 더구나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 기반이 울산인데도 울산에서조차도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다. 끔찍한, 국민의힘으로 말한다면 끔찍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대별, 여기 참 중요합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에서는 국민의힘 당선 원하는 사람이 26%인데 반해가지고 민주당 등 야당 당선을 원하는 여론이 54%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23%, 야당 지지, 민주당 등 야당 지지가 64%입니다. 20대, 30대가 완전히 압도적으로 야당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끔찍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20대, 30대에서 거의 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이 20대, 30대에서 표를 반반으로 갈랐다 이거죠. 그만큼 보수 후보인 윤석열 씨가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래서 그래도 0.73%포인트 차이로 겨우 이겼는데 20대, 30대의 이런 지지가 없었으면 아마 큰 차이로 졌을 겁니다. 그런데 왜 20대, 30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느냐?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 젊은 층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면은 첫째가 이준석 아니겠어요? 30대 이준석 당대표를 뽑으면서부터 젊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보게 되었다. 또 이준석이 아주 영악하게 세대 포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40대를 포위하기 위해서 20대, 30대와 손잡고 60대 이상과 손잡는다. 그 세대 포위론이 먹혔습니다. 또 20대, 30대의 이 성별 차이, 남자, 여자의 갈등에서 확실하게 남자 편을 들은 바람에 그나마 반을 건져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이준석을 집요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몰아낸 결과가 20대, 30대의 원위치, 윤석열 비토로 나타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반 국민의힘 성향이 40대보다 더 강합니다. 원래 40대가 가장 반보수적이고 반윤석열인데 20대, 30대가 오히려 40대보다도 더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걸로 나옵니다. 20대, 30대가 뭔가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60대, 70대에서만 국민의힘이 내년 선거에서 당선되기를 원하는 여론이 높아요. 근데 60대, 70대, 경상북도, 대구, 여기에 의존해가지고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성향을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68%가 국민의힘 지지. 그런데 중도로 넘어가면은 이 중도가 결국 결정합니다. 좌우 구도에서는 중간에 있는 중도가 어느 편에 서느냐. 중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37%밖에 안 되고 민주당 지지가 50%나 됩니다. 중도가 왼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양국관리법 개정안인데,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살이 남으면 무조건 정부가 사준다는 이런 야당의 강행 입법 아닌데, 이거는 농민도 죽이고
농촌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다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밉다고 이것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인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잘했다는 사람은 33%밖에 안 되고 잘못했다는 사람은 48%나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분별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면은 정부가 나서야죠. 그 국민들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죠. 특히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에서 실패하니까 잘 해놓고 욕먹습니다. 외교 문제, 이번에 거부권 행사, 이거 다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홍보에 실패하니까 박수가 아니라 야유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문제였습니다. 한 달 동안 지리하게 전당대회를 하면서 안철수, 이준석, 나경원 흠집내고 몰아낸 결과는 이대로 가면은 내년 총선에서 진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김기현 체제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또 지도부 바꾸자는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저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잘했는데 정치에서는 항상 실패하고 있다 하는 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에서 실패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교 아무리 잘하고 안보 아무리 잘해도 정치에서 실패해가지고 선거에서 정권 넘겨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정치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홍보에서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는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려가지고 생각을 바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홍보 노력을 하려면은 대통령,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첫 출발점이 청와대 이전이었어요.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중도표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 실수는 작년 여름의 이준석 몰아내기였습니다. 이준석 몰아내는데 한 석 달 동안 국민의힘이 거기 매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게 전당대회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는 길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비슷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일을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제대로 봐주지도 안 하고 홍보는 소홀히 하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대강 사업 이명박 대통령 잘한 것 아닙니까? 근데 4대강 사업을 잘했다는 것을 알려야죠. 잘했다는 것을 알리지 않고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은 그거는 알아주는데 한 100년쯤 걸릴 겁니다. 감사합니다.